안녕하세요. 정치포커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특별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출발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의 순방길에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핵심 인사들이 나란히 자리한 것은 이번 순방이 그만큼 중요한 외교 무대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 도착하여 3박 6일간의 일본 미국 순방 일정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무대가 예정되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오 무렵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주일한국 대사관 인사들이 마중을 나와 환영했고 대통령은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첫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도쿄 도착 후 가장 먼저 열린 일정은 제1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였습니다. 이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회담에서는 양국 통상 환경 변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상회담 뒤에는 공동 합의문 발표와 친교 만찬이 이어집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최근 경색 국면을 넘어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반도체 조선 원전 분야 협력, 그리고 동북아 안보 문제가 핵심 의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일정을 마친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 워싱턴 DC로 이동해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 간 통상 안보 협력 방위비 분담, 중국 견제 전략 등 폭넓은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한화조선소를 방문해 한국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진출 현장을 직접 살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일본 미국 순방은 3박 6일간 이어지는 외교 여정입니다.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이번 외교 무대에서 어떤 성과가 도출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오늘 8월 23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저혈당과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받고 25일 오전 10시로 재소환 통보했습니다. 현재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특검은 지난 3차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김건희에게 25일 재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이번 불출석을 단순 건강상의 이유로만 보지 않고 향후 조사 진행과 기소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속기한이 31일로 임박한 만큼 빠른 수사 마무리 및 기소 결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8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문제 삼으며 특검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서는 건진법사 및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심층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기존 40명 정도였던 수사검사 인력을 약 60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최근 추가된 집사 의혹 등 새로운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건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퍼린베스트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기소가 완료되었지만 특검팀은 다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364회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과 김충식에 대해 파도 끝이 없는 김건희에 대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명태균한테도 그랬대잖아요. 인사권, 공천권 절반은 내 거다. 심지어 유튜버들한테 윤석열이 빠지게 된 이유가 JTBC 보도를 보니까 유튜버들을 연결시켜 준 것조차도 김건희였더라고요. 결국 다 김건희 작품이에요. 다. 김건희가 윤석열에게는 신녀예요. 신여 아니고요. 신녀. 신에게 이르는 게이트키퍼예요. 윤석열 본인도 김건희 만나기 전부터 무속의 심취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건희가 등장해가지고 김건희가
신께 이르는 게이트키퍼인 거야. 신녀, 제사장인 거야. 계엄 실패 후에 구박을 엄청 당했어. 김태현 변호사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 자기가 들었다면서. 독일 국빈 방문 직전에 취소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김건희가 못 가니까. 그럼 나도 안 가. 그랬다는 거야. 윤석열이. 그리고 참모들이랑 회의할 때 김건희가 들어와서 지시하고 뭐 이렇게 등 때리고 가고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거를 한남동 관저에서 뒤집은 결정이 많았다. 최종 결정한 거야. 결정권자가 아닌 거죠. 지난번에 병원 들렀다가 집에 돌아갔을 때 창밖에서 찍힌 거 윤석열이 오니까 벌떡 일어난 게 맞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벌떡 일어났어. 아니 이거 참외 먹고 있다가 윤석열이 옆에서 앉으니까 일어나서 가버리거든요. 평소에 말에 따르면 싫어서 나간 건가 진짜로? 지금은 수뇌보처럼 얘기하잖아. 네. 윤석열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봅니다. 윤석열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신분범 범죄 네가 다 뒤집어 쓰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죽어라야. 그 말이지. 한여름날에 패딩 입고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벌칙이었네. 당장 나가! 옷이라도 당장 나가! 살아서 뭐 우리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치.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죽을래? 뭐 이런 거 아닌가? 이 변호사도 공유하고 있잖아. 면회를 갔어. 면회를 안 갔어. 2차 구속 계속 되는 동안에 가족이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자기는 안 가. 그러니까 안 가. 어떤 남편인지는 얘기 안 했다. 야, 너 이거 짤로 만들어줄까? 특검이 잔인했던 게 가족과 변호인만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가족이 안 와. 안 갔어. 안 가족이 가족이 아무도 안 와. 너만 갈 수 아무도 안 가. 있다라고 했는데 안 갔어. 와이프도 안 오고 장모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였던가에서는 둘이 사이가 갈라졌다라는 추측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김건희가 견딜 수 없는 조건이 갈라진다는 거. 그렇죠. 일방적으로 김건희가 버리는 카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서로 갈라지자? 뭐야?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에고가 좀 살아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윤석열이 예. 배겼다? 하도 주변에서 이제 대통령님 하니까 조금 살아났다. 에고가 조금 살아나서 그거 더 밟았겠지. 그래서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와서 어떻게 좀 해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경호원들한테 저 옆에 있는 좀 어떻게 좀 해줘. 했다는 거야.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또 있더라고.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면 그걸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조사를 받으러 갈 수도 있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면 김건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하러 신분범 범죄. 이 경우에는 윤석열이 철저하게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와이프는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네.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가서 해라, 뭐 좀.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럼 그 얘기는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이 됐을 수도. 변호인을 공유하는 이유도 난 그거라고 보는데 윤석열은 아무데도 안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도움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나가서 해라. 잉?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좀. 그 말로 들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사, 김혜성. 이거 재밌어요. 184억을 투자받고 46억을 구주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을 김혜성이 가져갔거든. 자기 돈이라고 했어, 다. 김혜성 주장은. 근데 특검이 그럴 줄 알았어, 보니까. 특검이 그럴 줄 알고, 그래, 그럼 너는 그거 횡령한 거야? 이 돈이면 횡령. 멘붕이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들어오기 전에 46억의 용처를 맞춘 거야, 이렇게. 근데 계산이 틀어진 게 김건희가 구속됐죠. 김건희는 주변에 자기는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구속됐네? 또 하나는 다들 46억을 김건희 돈이라고 의심하잖아요. 그게 김건희 돈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 사람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걸 입증 못할 거고, 그러면 나는 깜빵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특검이, 그거 네 돈이야. 응. 네 돈이라고 해. 횡령이야, 그러면. 이 시달이는 없었단 말이야. 내 돈 맞아요? 그래서 김여성이 왜 나 구속시키는데 김건희 얘기는 꺼내지도 않느냐라고 한 그렇지. 거죠. 왜 김건희 때문에 불러놓고 왜 김건희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구속시키냐 이렇게. 그건 계산- 구속 아니야? 네. 막 이러고. 김건희 돈이 아니라고만 방어하면 나는 감방 안 간다. 이렇게 맞춰놨는데, 그래, 알았어. 네 돈이야, 네 돈. 응? 이거 다 횡령이야, 그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멘붕 됐을 것이다. 형량은 어때요? 요즘에는 회사 돈 30억 정도면 쉽게 안 끝납니다. 옛날처럼 뭐 2, 3년 살고 그게 안 이거 돼요. 5, 6년 특가법상 예, 5, 6년은 예. 나올 거라고 봐. 예. 30몇 억이거든요, 이거. 적어도 5, 6년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 플랜을 짤 때 소통을 했을 거 아니야. 딱 입을 맞췄어. 맞췄는데 그때 이 사람이 내심 생각한 것은 46억 내 거라고 하고 잘하면 내가 꿀꺽 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되잖아요. 횡령? 다 터야 돼요. 아, 다 토하고 5년 이상. 그렇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길이 벌어지는 거야. 귀국하는 날 김건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던 날입니다. 그런데 미리 인터뷰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KBS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김건희의 컨펌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착착착착 그렇지. 있어요. 김건희 변호를 계속해. 네, 뜬금없이 전혀 관계 없다가도 김건희는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김건희 소개로 이렇게 연결해달라는 기업 이런 거 있지 않았냐? 인기도 없는 정부에 누가 소개를 합니까? 이 바닥에는 불문율이 있다. 화모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김건희랑 소통한 게 확실한 것이 김건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가서 화모 11홍이요. 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화모 11홍이요. 그리고 김건희가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대목에 김건희 그거 몰랐어요. 자기를 지금 살려야 되는 인터뷰에 김건희 얘기를 해요. 맞아요. 심지어 그 단어까지 공유한다. 김건희 냄새가 확실히 납니다. 김건희하고 2021년 이후로 교류를 안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네가 돈 많이 벌었다며 조사 받아라고 김건희 조사 씨가 받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46억 너 돈 많이 벌었다며. 김건희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굳이 그렇게 김건희를 계속 변명해주는, 마치 윤석열이 김건희 개헌 몰랐어요. 미리 알았으면 나 혼났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 향기가 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김혜성을 보고 184억을 줬을 리가 없잖아. 자본 잠식돼 있는데.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줘? 46억이나 사업에 써야지. 그리고 그 돈을 다시 회사에 빌려줘. 회사에 빌려줄 거면 왜 구주 매입을 해줘? 그리고 184억 중에 한 100억 정도가 빚을 갚는 데 써가지고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고소 따매요, 고소. 근데 이 184억을 넣은 회사들이 얌전하게 가만히 있잖아. 투자가 아니야, 아니. 거기 이제 50억인가를 넣었던 한국증권금융이라고 있죠. 그게 제일 이상하지. 제일 이상해요. 한국증권금융은 신이 숨겨둔 직장 중에 하나거든요. 증권회사들이 돈 내가지고 한 거라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나 여기 통제를 받지도 않아요. 돈이 엄청 많은 회사예요. 증권회사들이 돈 모아서 만들고 그래서 증권회사들한테 돈 빌려주고 투자하고 하는 회사인데 비마이카 쪽에 돈을 태우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예요. 이때부터 해서 계속 배환을 해주거든요. 왜 2013년부터 했지? 를 이제 막 찾다 보니까 당시 한국증권금융 사장님이 양재택이랑 고등학교 동기야. 이 씨발! 오, 굉장한 미스테리였거든요. 최초에 왜 2012년 13년부터 돈을 태우냐. 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다 해설되지는 않아. 근데 희한하다. 엄청난 우연이지. 엄청난 우연 중에 하나가 있다. 양재택이라는 양 검사는 김건희 씨하고 사적 관계가 있었다라고 알려진. 예. 정대택 씨나 이런 분이 이미 뭐 그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를 뭐 얘기를 하셨었죠. 최은순 씨가 그 유학 가 있는 애들 돈도 보내줬잖아. 미국으로 돈 보내. 양재택 검사의 자녀가 유학 가 있는데 그 유학비를 최은순, 김건희 씨 엄마가 보내줬다고. 특별한 관계 아니야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최은순, 김건희, 양재택 셋이 유럽여행. 유럽 여행을 갔어. 네. 이 정도면 특별한 관계 아니야? 그 돈도 양주택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특활비 모아서 갚았다고. 야, 이거는 특종인데. 그게 직접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결고리가 하나 나왔네. 양 검사는 차기 검찰 중에 후보군 중에 하나 사람이에요. 잘 나가던 검사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그 없지. 회사에. 근데 그 김여성의 언론 인터뷰 자체의 모순인 게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지고 나간 사람한테 그럼 투자받은 돈의 정확히 4분의 1을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빌려? 다시 빌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김현성은 이대로 만약에 자기 돈을 끝까지 주장하면은
특가법상 횡령으로 감옥에 오래 갑니다. 돈 다 토해내죠, 다. 그럴래? 아니면 너 이 돈 아니고 보관한 거로 갈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횡령이 범죄자 입장에서 안 좋은 범죄인 게그 주가 조작은 추징 액수를 숨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횡령은 피해 금액이 한 회사에서 가져간 거라 명확해요. 그러니까 30억 다 토해내야 돼. 어느 순간 저는 공범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라는 자백을 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다 이거는 홍사원 기자님이 훨씬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군데서 이제 대출을 받고 하는데 김예성 씨와 관련된 회사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쪽에 돈이 들어가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 공응지구로. 네. 그리고 땅 살 때 이 양반 계좌를 최은수 씨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계속 집사일을 했어. 이제 빨리 미랑 이기훈 선생이 이랑 이기훈 선생님도 돈을 주기로 한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있고. 거기다가 왜 태우겠어. 그 양반들이 이제 버티는 이유는 특검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데 또 없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그 정청래 민주당이 이걸 끝낼 리가 없어요. 계속 갑니다, 계속.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팀이 4개예요. 주가 조작 파트 있고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뭐 이 파트 있고 그다음에 그 명태균 파트 있고 나머지 파트가 여기가 재미있는 16개 그 수사 범위 안에서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이게 한 파트거든요. 여기가 제일 힘들어 지금. 뭐가 계속 나와야 지금. 뭐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 해줘야 될 일은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특히 4팀 인력 보강해 줘야 됩니다. 김충식 씨 수사를 해야 돼요. 김충식 씨가 누구냐면 최은순의 남자 혹은 동거인 또는 김건희의 계부 이렇게 불리는데 왜냐하면 윤석열과 결혼식 상견례 때 아빠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맞지. 김건희 최은순의 주변 인물 정도로 인지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김충식의 여자 최은순이었나? 또는 김충식의 은폐 가족이었나? 김충식 씨가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윤성호 평론가가 주최했던 타인 보신 분도 많죠. 김충식 씨가 과거에 젊었을 때 했던 게 일본에 도자기 파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양반이 2015년에 저런 행사를 해요. 총괄 감독으로. 이거는 김충식 씨한테 확인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그 행사를 한 건 맞다고. 그런데 이 행사에 후원한 사람 중에 다 장군이거든요. 예비역 장성들이에요. 현역으로 유일하게 노용래라는 장군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노상원의 개명전 이름이에요. 노상원이에요, 이게. 2015년에 김충식이 주최한 행사에 후원을 노상원이 했어. 그때 이미 노상원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후원을 받지. 이거 놀랍잖아, 이거? 노상원을 10년 전에 알았다.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야? 김용현의 픽업으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지. 네. 김용현의 연줄로 올라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게 아니라 김건희 가족을 원래 알았던 거야. 아니 그리고 군 장성이 무슨 갤러리 행사하는데 후원을 하는 것부터 도자기 얘기해가지고 황교안이다. 이 사람이 도자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준 사람들 보세요. 국무총리,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문선명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자기가 뭐 하여튼 좋은 글씨를 써놨겠지. 밑에 덕자인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 만들어도 전달이 어려워요. 국무총리가 3사람이나 있어요, 저기.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문성명 총재예요. 문성명 총재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신인데? 그쪽에선 신이야, 신. 우리가 김충식 씨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봤는데 그게 아니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정말 유명한 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그 야외 미술관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나. 그래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거기 그 기획전을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DMZ 스토리전이구나. 네. 어떻게 발전했냐면 김충식 씨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때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김충식 씨가 쓰던 창고였던 거야. 기자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거기 집을 다 버리라고 지시를 했나 봐. 그런데 제대로 다 못 버린 거야.
열린공감 TV에서 찾아가가지고 그 수첩들을 다 수거한 거예요. 그때 이제 버리고 간 수첩들이야. 이 수첩에 써있는 내용 중에 제일 이거는 뭐지 한 게 손목사? 손목사 세계로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재명 대통령 암살 미수. 그 남자가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했어요.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그리고 손목사 세계로 이 전한길이랑 같이 다니는 분이 손목사. 네, 여의도파. 지난 탄핵 기간 동안 정광훈은 광화문. 광화문에서 한쪽은 여의도에서 여의도. 네. 그래서 여의도파 그 손목사가 세계로교회인데 칼로 찌른 김진성 씨. 그 김진성이 전날 숙소를 가는데 어떤 벤츠차가 태워줍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그 벤츠 차 주가 세계로교회 교인이었어요. 2023년 이게 다이어리라고 해요. 이 칼에 찔린 건 2024년 신년에 벌어진 것이고 더 소름 끼쳤죠 지금. 막 털이 서는데? 아산 배방은 그 사건 있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태반이었을 거예요. 대방읍이에요. 진짜. 부동산을 이 양반이. 그 양반이 부동산을 했고 어디서 아산 배방에서 손 목사가 아산 배방에 있는 부동산을 소개해줘가지고 7억짜리 땅을 샀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이야 그렇죠.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수사 다시 해야 돼. 매우 중요하게 다시 해야 돼. 네 번째 팀이 수사해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봐. 난 네 번째 팀을 위해서라도 인력 보강해줘야 그러니까. 돼. 거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노상원을 저 때부터 알았다면 김건희는 계엄을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전부터 무속에 심취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잖아요. 그것도 연결고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노상원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굉장히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이지. 그런데 김용현의 추천만으로는 이렇게 핵심 멤버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롯데리아 회동했던 사람 중에 노상원이 자기가 김건희와 통화한다는 걸 내가 옆에 들었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다고 하거든요. 비다나 씨, 노상원이 김용현 사주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뭐 검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거꾸로 노상원이 김용현을 오히려 검증한 검증했다라는 거잖아요. 노상원을 더 먼저 알았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이 명단은 김건희가 작성했을 것이다. 그것도 연결이 되죠. 이렇게 가족끼리 원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면 김용현은 거치지도 않았고. 김용현은 명단하고는 난 상관없다고 봐. 그 사람은 한동훈 넣어야 돼. 이런 판단을 자기가 어떻게 해. 지금도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가장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국 다물고 이제 노상원이고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또 노상원의 재판 과정만은 직연이 또 공개를 안 했어요. 변호인마저 쫓아냈어요. 변호인이 못 들어갔어요. 변호인이 못 들어가요. 변호인이 못 들어갔어요. 증언하러 간 변호인이 못 들어오게. 증인 변호사를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자, 또 하나 감봉. 감봉 뛰지. 뛰지. 네 번째 팀이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인력 보강을 해줘야 돼. 이거를 뜯어가지고 돈을 세다가 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지. 관봉이 다 써있어 얼마인지. 저걸 풀어서 돈을 세고 나서 버렸다는 거야. 요란 고무줄로 묶어놨다는 거죠. 세상에. 검찰에서 압수품을. 저거 수사 대상이거든요. 빵 맛있네 이거. 남부지검에서는 저거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감추고 특검에 제시를 안 했어요. 전 남부지검의 변명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 개소리 하고 있어. 이 너무 문장에 있는 단어 몇 개 안 되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 어느 하나도 믿을 수 있는 단어조차 없어. 5천만 원을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보냈는데 그걸 왜 세고 있어 저거를. 5천만 원이 맞는지 아닌지 세보고 저거는 버리고 노란 고무줄로 다시 묶어놨는. 개소리를 수사 대상이. 보통 저렇게 찍은 거는 저것 자체가 증거물이라는 거거든요. 저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압수된 그렇지. 현금 여기 손대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사진은요. 그냥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거 못 받아들인다 못 쓰는 증거. 증거능력 인정이 안 돼요. 날짜를 보세요. 2021년 5월 13일이에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3일 후에요. 나는 이게 첫 특활비라고 봐. 대통령실에 떨어진. 그 첫 특활비를 준 거야. 선물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관봉채로
일종의 기념품처럼 두고 있었던 거야. 건진이. 그게 걸렸던 거야. 그 12월 달에 이거 빨리 처리해라. 처리하러 들어간 처리반이 아닐까. 그래서 신흥석 남부지검장을 잘 봐야 돼요.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승승장구했던 띠지 없어졌다 해서 감찰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신흥석 남부지검장이 하지마 하고 감찰도 안 시켰던 거예요. 이것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인력을 보강하자. 사팀 보강하자. 저거는 정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원본 입증이 안 되잖아. 누군가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그러니까 사진 갖고 안 찍어놔도 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한국은행에 가서 다시 확인해가는 과정들을 그거 오늘 할 일 다 한 거야? 네. 아무리 생각해도 MBC보다 여기가 꿀이에요. 노동 대비 출연료를 봤을 때 여기가 난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영화평론가 영화 하나 소개해주고 1980년대 3X 정책 쓰면서 그 스크린 이제 섹스 스포츠 그 전두환의 3S. 에마 부인 시리즈 어. 나오는 그 에마라는 시리즈 6부작이거든요. 에마? 네, 제목이 에마예요. 그리고 19금이에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한희 씨도 나오고 에마 부인 할 때 그 에마? 예, 그때 이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 그 시절로 돌아가서 여배우 그때? 그때 이제 여배우들이 막 뭐 그 시나리오 바꾸서 뭐 까기도 하고 그 그들이 시절 여배우에 관한 이야기. 네, 맞습니다. 신인 여배우와 관록이 있는 여배우 이렇게 둘이 주인공이고 에로 영화들 많이 만들었던 시절이어서 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국 80년대 에로 영화에 대한 맞습니다. 시리즈다. 네, 시리즈입니다. 독점 만들었던 이혜영 감독님이셔가지고 워낙 화려하게 많이 찍으시거든요, 미장센을. 네, 그때 우리 양지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보려고 몰래 들어가고 못 봤어요, 저는. 왜 이러세요? 나이 속이고 들어가고 그런 그게 뭐예요? 약간 김건희 스타일 거짓말 아니에요? 반대쪽 끝으로 가. 난 그게 뭔지도 몰라요. 못 봤을 리가 없어. 네, 못 봤을 리가 없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안 봤어요. 왜? CC에서. 그때는 재개봉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좀 지나간 영화를 재개봉하는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그 관에서는 나이를 따지는 척만 했어요. 중학생들이 갔다 친할 수밖에 없죠. 그때 머리 깎고 막 하고 아저씨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머리 빡 대고 들어가. 일단 한 대 맞고 들어가. 근데 양지열 변호사가 그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진짜로 CC에서 안 봤다니까요. 몇 집 없는 그 동네 비디오 데크가 있는 집에서 살았나 보네. 무슨 소리야, 그건 또. 베타여서 VHS였어. VHS.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패널들한테 이렇게 뭐 처음 본 야한 영화가 뭐였냐 되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목이 없던데요라고 대답했어요. 제목이 없던데요. 네, 그거는 제목도 재개봉만해서 봐서 그래. 뻑국이 몸으로 울었다. 몸으로 울었다. 입으로 울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뽕. 뽕. 딱 거기까지가 이제 공장장 세대고 제 세대로 넘어오면 이제 부인은 부인인데 동물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 젖소로 바뀌어요. 야, 그거는 그 네. 영화가 아니잖아. 아 영화야 무슨 소리야? 극장 개봉 안 해. 극장 개봉도 소소하게 했어요. 그거는 극장용이 아니라 비디오용 영화. 물론 이제 극장에 하루 걸고 바로 비디오로 나오고 막 그랬죠.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에는 극장 개봉작이라고 쓰고. 그때 영화 유튜버가 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동네 동시상영관에서 봤는데 저는 뭐 중학생 때부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뽕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뽕 영화를 에로 영화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풍자극이죠. 거기에 보면은 독립군이 나와요. 예예. 아 모르는구나. 진짜입니다. 예예. 아뽕 진지한 영화예요. 남편이 독립군이에요. 예. 모르나? 아 독립군- 시대의 아픔을 담은 영화라고. 아 그리고 에마 부인 할 때 맞자도 그게 말 맞자가 아니에요. 네. 네. 대마 할 때 쓰는 대마할 때 맞자예요. 맞자예요. 공륜에서 걸린 거예요. 말맞자로 하는 게 너무 선정적이다 해가지고 식물에 마 있잖아요. 그 맞자예요. 그러면 더 나쁜 거 아니야? 대마를 즐겨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잖아. 참 무식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 그 시절에 대한 영화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최신작은 실패하셨습니다. 유령이라는 최신작 유령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영화에서 설경구 나온 그건 영화가 조금 있었는데 컨셉이 조금 예, 네, 처참하게 실패하셨죠. 저도 주말에 개봉하는 화제작을 차라리 소개해드릴게요. 네, 23일, 24일, 그리고 이제 25일까지도 쭉 이제 시리즈로 개봉 이제 되는데,
순방입니다. 쓴방. 악당이 일본어로. 트럼프군요. 예. 순방.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